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사회적 기업은 주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사회적 자본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의 메인 비즈니스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소셜 비즈니스 개념 및 등장 배경, 그 다음에 소셜 비즈니스의 특성 및 마케팅 믹스, 사회적 기업의 어떤 특성과 마케팅에 대한 믹스, 그 다음에 사회 자본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본과 지속 가능한 생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어찌됐든 어떤 이번 시간이 사회적 기업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메인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소셜 비즈니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비즈니스라, 이런 부분은 어떤 일반 비즈니스, 일반적인 사업하는 것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 과정을 통해 돈을 벌지만 어떤 투자자나 기업주가 이윤을 갖지 않고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재투자하는 어떤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물론 이제 경제적 사업 방식으로 사회적 비즈니스는 하지만 사회적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면서 비즈니스 방법과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비즈니스 개념이 어찌됐든 시작을 한 거는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여성을 위한 소액 대출 사업으로 설립된 그라민은행에서 처음 어떤 시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떤 일반 비즈니스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 과정을 통해서 돈은, 그러니까 이윤은 추구하지만 투자자나 기업주가 이윤을 그냥 바로 갖지 않고 이 어떤 중심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업 방식으로 사회적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며 비즈니스 방법과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게 어떤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에서 시초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 시장은 사실은 이제 어떤 빈곤층 여성을 위한 소액 대출 사업으로 어떠한 시작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1976년에 그라민 실업은행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무보증,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하면서 빌린 돈을 제 날짜에 반드시, 그러니까 무보증, 무담보를 하지만 빌린 날짜에는 반드시 돈을 갚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땅이 없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저 빈민한테만 빌려주는 가급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과 함께.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좀 시작할 때 이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 대출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됐다. 상당히 거쳐가면서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면서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에 7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비즈니스의 목적은 빈곤인 극복이거나 사람과 사회를 이어파는 둘 이상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성이. 그리고 투자자는 투자한 총액에 대해서만 돌려받으며 투자액을 초과하는 배당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금을 반환해줄 때 기업이윤은 사업 확장과 개선을 위해 지급하지 않는다. 높은 환경의식. 그 다음에 노동자는 더 나은 조건과 함께 임금을 받는다든지 즐거움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소셜 비즈니스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소셜 비즈니스는. 그다음에 소셜 비즈니스가 등장한 배경이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70년대에 비영리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시작됐고 87년에 비영리 기관과 행위의 역할에 대한 이론으로 구분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비영리 기관의 목적은 국가 자체가 달성하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급여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영리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의 도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영리관 기관에서의 사명, 고객 가치, 결과, 기획 등 5가지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이를 기초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 경영의 영향을 통해서 소셜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비영리 기관의 어떤 기반을 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인도주의. 그래서 복지국가 축소와 함께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조직이 생겨났다. 그래서 1980년대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시장 경제 활성화로 70년대 오일 쇼크로 시작된 경제의 침체를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 지지를 얻으면서 미국의 레이건 대처 등이 어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집권을 하게 되고 어떤 복지국가의 어떤 전제 조건이었던 종신고용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후퇴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정부재정 유지와 국민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축소와 복지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새로운 어떤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연맹을 채택한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 장점들을 어떤 취하고 단점을 폐기 혹은 시정하려는 제3호기를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고 불렸던 어떤 휴먼주의에 입각한 제3호길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태도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어찌됐든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보장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노동력을 상품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의
분배와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어떤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는 집합주의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탈상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데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됐다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소셜 비즈니스를 등장한 것은 비영리 기관, 그 다음에 제3의 길,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겠다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뭐냐? 1953년에 어떤 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인의 의무라고 정의하고 맥일리안과 지겔은 시대적 흐름의 맥락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윤 추구 및 법적 책임 준수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유익을 제공하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포터와 그래머라는 분은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어찌됐든 기업과 지역사회가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하는 것이며 기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실제 기업 이윤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라고 정의를 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구는 그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 26000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의무를 넘어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래서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이라는 7대 주제를 어찌됐든 제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등장했는데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사회적 소셜 비즈니스의 특징은 2011년에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어떤 소셜 비즈니스의 구상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소셜 비즈니스는 기업 소유자와 주주들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영향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교차점을 의미하는 혼합 조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소셜 비즈니스는.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의 먼저 사명과 목표, 어떤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션 선언은 그 조직의 기본 목적을 설명하는 짧은 선언문이며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조직 가치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명은 조직 가치 안에서 보여주게 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달성하는 목표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명서는 그 다음에 목표 설정과 영향평가 개념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는 사명이 주도하는 기업의 사업이며 이 사명은 기업의 특징과 전개하고 있는 활동을 규정하고 이러한 소셜 비즈니스 기업들의 가치사슬에는 수많은 도전들도 함께 수반된다.
어쨌든 소셜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거나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 구조라든지 과정, 체계를 통해 실행하게 청사진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성공적인 소셜 비즈니스 개발을 하게 한 조건은 사회적 사명이 좀 있어요. 사명이 기업의 사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치 사슬에서 고객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근접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마을 시장과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 중요한 흐름, 산업, 시장, 거시경제 경쟁력에 대한 적응력 이러한 것들이 된다. 그리고 소셜 비즈니스의 특징으로 법 체계에 있어서는 소셜 비즈니스는 아직 비즈니스 범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을 통한 관리를 체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사명을 지원하는 새로운 합법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몇 가지 법률적 발전이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럽식이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어떤 거냐? 미국은 어떤 1913년 8월 1일 7개주에서 새로운 유형의 합법기업에 대한 법이 통과되면서 영리기업 법률, 저수익 유한 법률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제정이 됐어요. 어쨌든 영리기업 법률은 뭐냐? 영리회사를 의미하는 약자인 코퍼는 기업자, 투자자, 일반 국민의 요구까지 가장 포괄적인 유연한 어떤 합법기관 중 하나인데 저수익 유한회사 법률은 비영리 투자와 영리적 투자 사이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법적 형태의 기업이다. 그래서 저수익 유한회사의 법률 뭐 이런 것들을 제정했다는 거죠. 유럽은 소셜 비즈니스 구상의 어떤 그런 소셜 비즈니스 구상의 사명과 목표 부분에서 어떤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소셜 비즈니스를 창조와 발전을 위한 적절한 합법적 형태의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중기적으로 어떤 모색할 방안을 제시해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가시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더 우호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어떤 유럽에서는 법체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의 마케팅 믹스는 뭐냐? 어쨌든 일반 마케팅 믹스는 일반 기업의 마케팅 믹스는 어떠한 상품을 상품, 프로덕트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가격에 어떠한 유통 경로로 어떠한 방법으로 팔 거라고 하는 사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피가 뭐냐? 프로덕트, 상품, 프라이스, 가격, 프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판매 촉진 이렇게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가격으로 어떠한 유통 경로로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소셜 비즈니스 마케팅 믹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 상품 판매, 취약계층 고용, 대인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계층 구조의 피라미드의 저변 계층, 조금 그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신흥시장의 빈곤층을 고객으로 하여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형 소셜 비즈니스 전략이다. 그러니까 소셜 비즈니스의 마케팅 믹스는 일반 기업의 마케팅 믹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 여기 나왔네. 마케팅 믹스는 일반 기업의 마케팅 믹스는 닐 보덴이 64년에 처음으로 소개한 건데 어떤 메카시의 사피 생산 어떤 상품을 어떠한 가격에 어떠한 유통 어떠한 판매 촉진을 할 건가라는 개념이 마케팅 사피인데 이게 핵심은 고객의 요구에 기반해서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출시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변수로서 마케팅 믹스를 말하는데 어쨌든 마케팅 믹스는 이렇게 제품, 가격, 유통, 판매 촉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시장에서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갖기 위해 지불하는 화폐 가치, 유통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어떤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경로, 유통 경로, 판매 촉진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어떤 할인해서 판매할 건가, 사은품을 주면서 판매할 건가. 그래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우터는 기본의 마케팅 사피 모델 대신 사시라는 거를 또 제시했어요. 이건 뭐냐? 어떤 사피가 어떤 상품을 어떠한 가격에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판매시킬 거냐라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편리성을 확보하고 의사소통이 어떤 건가 이러한 개념으로 어떤 기본의 사피 대신 사시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사시가 더 어떤 소셜 비즈니스의 마케팅 믹스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소셜 비즈니스의 어떤 부분에 더 가깝다.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 마케팅 믹스는 전통적인 어떤 사피 대신에 소셜 비즈니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사피, 전통적인 사피 대신에 사회적 문제를.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슷한데 개인적인 혹은 주주의 부를 여사기보다도 공공 부분과 비영리 부분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발레스테로스 솔러라는 소셜 비즈니스의 마케팅 믹스로 4S를 제시하며 어떤 전통적인 사피에서 4S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에서 마케팅 믹스는 소셜 비즈니스에서의 사회적인 어떤 믹스는 마케팅 믹스는 사회적 대응, 그다음에 간결성, 그다음에 충분성, 적합성, 어떤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어떤 사회적 대의 문제, 간결하고 충분성, 적합성 이러한 걸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의 마케팅 믹스는 사회적 대응, 충분성, 생존과 지속 가능성, 간결성, 적합성 이런 건데 어떠한 거냐. 상품에 있어서 사회적 대의라는 거죠. 상품. 어떠한 상품을 파는 거냐는데 사회적 소셜 비즈니스는 어떤 보건과 영양 혜택, 그 다음에 위생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협의라든지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상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비즈니스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어떠한 가격에 판매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적정한 가격, 신뢰를 고객 인지도와 시장 지배력에 어떤 그래서 부유층, 빈곤층, 적응력, 지역 내 지역 간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프로모션적인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어떤 지지를 받거나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의 여러 주도층의 지지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입소문으로 막 광고하고 사회적 기업은 막 광고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입소문 그 다음에 선벌적인 전통 매체 그리고 유통은 가택 배달 지정된 위치에서 소규모 소매 대리점에서 어떤 뭐 이런 유통 방법을 취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과 이번에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에요. 사회적 자본. 자원 배분과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실패와 복지국가 축소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시대적인 어떤 과제로 부각되면서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은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잘 나타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 모델을 찾기에 많은 국가들이 어찌됐든 정책 의지로 삼고 있다. 경제 발전에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인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지식 자본, 기업가 정신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자본 개념은 어떤 거냐? 고전적인 자본 개념은 어떤 거냐? 고전적인 자본 개념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본 얘기하기 전에 고전적인 자본은 칼 마르크스가 자본을 얘기를 했는데 토지, 공장, 기계 등을 생산수단을 소유한 고용주들이 이러한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임금 노동자들 간의 차이는 단지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본 축적과 권력 관계에서도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며 이것을 계급이라는 경제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계급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본과 노동자 사이는 사회적 관계이며 이 관계는 상품 생산과 소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자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개념. 그러니까 사람도 상품화하는 경제 체제이며 상품은 판매를 위한 그 생산물로 그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은 생산과 교환 과정에서 가격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고 자본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자본은 상품과 가치가
포함된 최종 산출물이지만 과정도 포함되며 그 과정 결과로 생긴 자본의 잉여가치 혹은 이윤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자본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상품 생산 및 교환과 자본 축적 주기의 순환에서 자본가 혹은 노동자에 의해서 창출되며 생산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속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본 개념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자본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 개념은 어떤 거냐? 사회적 자본 개념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중요한 차이는 인적 자본은 노동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가가치라는 점입니다. 인적 자본과 문화 자본도 사회가 이계적 구조 질서를 변화하면서 나타난 자본 유형으로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레드가 사회 질서의 한 축은 문화 자본에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이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죠. 어떤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 그래서 학벌, 학력과 같은 교육 접근권, 책, 미술과 같은 문화 예술 생산물로 향후 능력을 말한다는 거죠. 문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와 어찌됐든 재무, 인적, 물적 자원을 현실적으로 필요한 양품 충분하게 구축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창출하기에 연계하기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와는 시장, 공공부문, 지역사회 활동을 공존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사회자본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공공,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자본. 그래서 사회적 자본 유형은 뭐냐면 결속 사회적 자본, 가교 사회적 자본, 연결 사회적 자본적 어떤 그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어떤 브릿지적인 역할을 하는 결속하는 빈부격차 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자본이 어떤 사회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는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21세기에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요인들 중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데 창의적인 사회 혁신을 일으켜내는 원동력이라는 특성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그러니까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 사회자본 요소들이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다.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는 교환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한 거래 비용과 모니터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사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은 활발한 경제활동의 밑거름이 된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완화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회적 자본 요소들이 사회 발전과 경제에 기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자본과 지속 가능한 생활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자본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지속 가능한 생활 접근 방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 생계자원, 생계활동을 고려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사회의 자본을 이야기하는데, 지역사회 자본이라는 건 어떤 거냐?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천연 자본이 고갈되지 않아야 되고, 물적 자본, 금융 자본, 사회 자본, 정치 자본, 문화 영성 자본,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자본과 지속 가능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역사회 자본, 지속 가능한 생활이 돼야 돼요. 지속 가능, 건강한 생태계, 활기찬 지역 경제, 사회적 형평과 역량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소득, 그다음에 천연 자본, 그다음에 문화 영성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사회 자본, 정치 자본, 물적 자본,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서 지역사회의 어떤 자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상당 부분 소셜 비즈니스에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소셜 비즈니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셜 비즈니스는 어떠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요약을 좀 하면은, 소셜 비즈니스의 개념은 뭐냐? 소셜 비즈니스의 개념은 뭐냐? 일반 기업 비즈니스하고는 좀 다르게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과정을 통해 돈을 벌지만, 투자자나 기업주가 이윤을 갖지 않고 특정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소셜 비즈니스다. 경제적 사업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며, 비즈니스 방법과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비즈니스의, 소셜 비즈니스의 7가지 원칙이 있다. 소셜 비즈니스는 빈곤 극복이거나 사랑과 사회를 이어파는 둘 이상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윤극대화는 아니다. 이윤극대화. 그 다음에 재정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는 투자한 총액에 대해서만 돌려받으며, 투자액을 초과하는 배당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금을 반환할 때 기업 이윤은 사업 확장과 개선을 위해 지급하지 않는다. 높은 환경의식이 있다는 거죠. 노동자는 더 나은 조건과 함께 시장 임금을 받는다. 그다음에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그다음에 소셜 비즈니스의 이제 그러한 특징은 뭐냐? 먼저 사명과 목표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사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해서 사회적 사명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법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법 체계가 비즈니스 특징은. 그리고 미국 어떤 유럽식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소셜 비즈니스는, 일반 비즈니스는 마케팅 믹스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4P로 설명되지만, 사회적 비즈니스는, 소셜 비즈니스 마케팅 믹스는 4C로 더 설명을 더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고객 문제 해결하고, 비용 문제, 편리성, 의사소통, 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비즈니스 마케팅 믹스는 사회적 대의를 해결하고, 간결성, 충분성,
적합성인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사회적 대응, 어떤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 소셜 비즈니스는 어떤 사회적 상품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충분성, 가격적인 적정한 신뢰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은 어떤 사은품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론 주도층에 의해서 입소문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입소문, 그다음에 일단 적합성, 유통,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가 당시는 사회적 자본을 기업의 자본주의 자본과는 다른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회적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바탕하는데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을 형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을 가진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